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재성의 변격 중에서 두 번째 신왕 제왕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얘기하다시피 신왕하다, 신강하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왕하다 하는 거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 두세 개 이상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신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신강이라는 것은 일주를 상해지는 오행, 즉 인성이 두세 개 이상 있는 것을 신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서에서는 뭐 신원과 신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구별을 해놓은 건 없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비겁이 두세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신왕하다고 하고, 인성이 두세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인성하고 비겁하고 혼잡되어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는 이제 신왕제왕격은 고서에서 말하는 부격의 사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왕하다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이 왕하다 보니까 일간이 얼마든지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서에서는 신왕제왕격을 부격의 하나로 이렇게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왕제왕격은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견과 겁재가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역시 재성이 왕하죠. 제왕이라는 것은, 제왕은 재성에 해당되는 오행이 월지를 해당하고 월령을 득하고 월지에 해당하고, 역시 두세 개의 재성이 있어서 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세 번째로는 신왕제왕의 성격을 논한다면은 첫 번째가 성격은 굉장히, 신왕제약의 성격은 행동이 민첩하다. 행동과 사고가, 생각이 민첩하다. 두 번째로는 재물과 연관하여 이재에 밝다. 이재에 밝다. 신왕제왕의 성격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투기성이 강하다. 투기심과 투기성이 강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다는 건 뭡니까? 자연적으로 인성을 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의 연이 길한 편은 못 된다. 길한 편은 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다는 건 뭡니까?
비견급제가 있게 된다면은 내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 재물을 탈취한다는 건 뭐예요? 비급이 될 수도 있고 사회로 나가서는 동업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선후배가 되든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 그걸 전부 다 비견급제로 논할 수가 있는데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예, 요거는 형제 자매하고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뭐 동업자 관계 그 다음에 선후배 관계에서 돈독한 사이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신앙제왕격은 그 재물에 대한 그러한 그 복록은 많은 반면에 성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동과 사고가 민첩하다. 어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득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행동과 생각이 민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에 밝다. 그 다음에 투기심과 투기성이 강하다. 재성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인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의 연은 길하지 못한 편이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동업자, 그 다음에 선후의 사이에서 만난 선후의 관계에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재물에 관해서는 집착이 강하다 하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예제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은 을축년에 을유월에 그 다음에 병오경인 자, 여러분들은 지장간하고 그 다음에 대원까지 뽑아 놓으시고요. 자, 예제를 들어보면은 을축년에 을유월에 병의일에 경인시다. 이게 이제 신앙제왕격의 예제를 들은 건데요. 가만히 보면은 그 연월에 연간하고 월간에 을목정인이 투출돼 있죠. 그 을목정인의 기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령이 유금을 차지하다 보니까 월간에 있는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절지에 들어오는 거죠. 무력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월지 유금이 서를 끌어들여 가지고 반화 금극을 형성하게 되죠. 재성이 굉장히 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지에 오화가 있는데 이 오화란 녀석이 시지에 있는 인목을 끌어다가 인호 반화 화극이 돼 가지고 병화일간을 부주해 주는 형국이죠. 그럼 반화 화극이 됐다는 것은 비견과 겁재가 동시에 형성이 돼서 혼잡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실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은 연간에 있는 을목, 월간에 있는 을목이 그 무력하다 보니까 월지유금은 연지 축토를 끌어다가 반합 금국을 해가지고 재성국으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재성도 역시 약하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앙제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자, 요사주는 시간에 또 경금이 투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지월제가 반화 금국을 해가지고 재성이 굉장히 태왕하죠. 그렇게 된다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화가 들어와 가지고 경신금을 극제를 해줘야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주는 용신은 화다. 오중의 병화, 정화 중에서 오중의 정화를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사주는 미호사, 그 다음 미호사는 용신운이고 진묘인은 어떻게 됩니까? 희신운이 되죠. 그래서 요 사주는 전기 사업으로 아주 크게 득재한 그러한 사람이 명조입니다. 자, 신왕제왕격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왕제왕한 형태의 신왕제왕한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은 신왕제왕에 인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극해야 길해진다. 이거는 인성 용제격과 인왕 용제격과 같이 설명이 가능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주가 약한 경우라면 태약하지는 않고 신왕보다는 조금 일간의 기세가 조금 약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약한 경우라면은 재성을 보거나 재성운이 도래하면은 그러면 사주가 흉해진다. 우선 신왕 제왕한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극해야 길해진다 하는 예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갑진, 무진, 갑진, 무진에 경신, 갑신, 자, 여러분들 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요 사주는 갑진년에 무진월에 그 다음에 경신일에 갑신시가 됩니다. 우선은 연지하고 월지가 진토예요. 진토는 인성으로서 일간 경금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지 신금이고 시지가 신금이다 보니까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좌하에 자기 자리에 녹성을 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왕한 경우가 되는 거죠. 신왕한데 인성이 지금 이렇게 태도해요. 그러면은 경금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철광석으로 논하는데 생해주고 또 생해주고 생해주고 이건 이제 진토 습토가 생해주는 거죠. 습토가 이렇게 철광석에 해당되는 경금을 생해주다 보니까 경금의 기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금이 비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정화를 쓰게 된다면은 화극금 해가지고 경금의 기세를 극제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화생토 해가지고 인성의 기세를 더욱더 부풀려주는 그런 형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떠 있는 간목을 이용해서 목격도 해가지고 왕한 무토의 기설을 극제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소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토를 해주면은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의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 겁니다. 자, 간목은 그 자계절에 신금을 깔고 있으니까 절제가 되죠. 기세가 굉장히 태약해져. 그러나 다만 다행인 거는 연지 월지에 진토 습토가 있으니까 간목이 다행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다. 만약에 간목이 태약하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경우를 한다면은 그런 간목 용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용신을 쓸 수 있는, 용신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용신의 역할을 할 수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신이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다면 용신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용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쓴다는 거는 일주가 중화,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태강하지도 않고 태약하지도 않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용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갑인, 정묘, 갑인, 정모, 경호, 그 다음에 을유, 자, 요 사주는 갑인년에, 정묘월에, 경호일에, 을유시에 해당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재성이 굉장히 왕하죠. 재성이 왕한 반면에 일간은 좌하 자기 자리에 이제 오화를 깔고 있으니까 화극금 극제를 나가니까 굉장히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연지 이제 시지에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유금이 오해에 그걸 받으니까 일간을 부조하는 기세가 굉장히 약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있거나 재성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흉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재성이라는 것은 일간을 극하게 들어오죠. 일간이 시작이 된다면은 인성운이 들어와서 일간을 부조해 줘야 되는데 재성이 왕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을 극제를 하면서 일주를 부조해 주는 그런 기사를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 왕한데 일주가 약한 경우에는 재성이나 재성운이 들어오면 사주가 흉해진다 하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재성이 중첩되어 있는데 일간이 약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은 많은데 비견급제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들한테 재산을 골고루 나눠 주게 된다면은 쟁제에 탈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겁 용신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중에 신금으로 용신을 잡는다. 그래서 신학 제왕한 경우에는 인성이 있으면은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극해야 길어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인왕용재격과 이제 상통한 의미이죠. 그 다음에 일주가 약한 경우라면은 재성을 보거나 재성운이 있으면 사주가 흉해진다 하는 얘기를 적게 된 겁니다. 그거는 재성의 인성을 파하여 일주를 부주해주는 기세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해서 예제를 두 개를 이렇게 들어놓은 겁니다.